처음에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점점 구독자가 늘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혹시나 따라해서 집에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면 제가 행복하겠다는 판단을 내려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미오입니다. 혹시 집에서 파스타를 만들어 드셨는데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맛이 있지 않다던가 혹은 너무 맛이 밋밋하다든지 아니면 면이랑 소스랑 따로 놀아 맛이 없던 적 없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리사로 일할 때 직원밥으로 가끔 만들면 직원들이 다 좋아했던 저만의 파스타 소스를 공개할까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파스타가 깊은 맛이 있다면 집에서 해 드실 때는 맛이 너무 1차원적이지 않나요? 맛이 1차원적이고 깊은 맛이 없다는 건 음식 만드는 과정에서 재료의 맛이 층층이 쌓이지 않아 레이어가 부족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먼저 제가 선택한 재료들을 설명드린 후 조리를 하면서 그 레이어, 그 맛의 층이라는 거를 어떻게 쌓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료 보러 가시죠.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지금 파스타에 들어갈 재료인데요. 양파 2개, 통마늘 한 5개 정도, 그 다음에 당근, 그 다음에 이거는 파슬리 한 단인데요. 우리는 이거를 5분의 1만 쓸 겁니다. 한 단으로 팔아서 저는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엄지만한 생강, 그 다음에 생 오레가노와 생 바질. 오레가노는 건조된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바질 같은 경우에는 생 바질을 써야지만 그 향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꼭 생 바질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생 토마토, 토마토 페이스트, 그 다음에 캔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쓰는 이유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맛의 층을 쌓기 위해서인데요. 이 생토마토와 캔 토마토의 차이점은 생토마토는 조금 더 산미가 강합니다. 그 다음 재료들은 여기 소 육수,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 그리고 빵가루, 소금, 후추, 그리고 아직 공개 안 해드린 제 2가지의 비밀 재료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좀 이따 공개해 드릴게요. 조금 재료 설명을 더 드리자면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의 지방인 다진 소고기를 샀어요. 미국에서는 80대 20, 85대 15, 90대 10, 95대 5 이렇게 지방 비율을 나눠서 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지방기가 많은 80에서 20 아니면 85에서 15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 육수랑 캔 토마토를 사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골 국물 같은 걸로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소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한마디로 파우더로 만들어진 사골 국물은 간이 벌써 돼 있기 때문에 대체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냥 건 파스타 하나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리를 시작해 봅시다. 요리에 시작하기 앞서 저희가 마늘을 오븐에 구워야 되는데요. 오븐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오븐을 먼저 켜줍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료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통마늘을 자를 때 저희는 끝부분만 잘라서 벗겨줍니다. 마늘을 다 잘랐으면 호일에 감쌉니다. 그리고 호일로 묶어주시고요. 이거는 조금 있다 오븐이 예열이 끝나면 오븐에 들어갈 겁니다. 다음은 당근. 양파. 하나는 소스에 들어갈 거고 하나는 미트볼을 만들 건데요. 소스에 들어갈 거는 그냥 양파를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양파는 양파가 좀 큰데요, 뿌리채 냅둬 주시고 뿌리채 쓸 겁니다. 저희 반만 쓸게요. 토마토 같은 경우 그냥 바질 같은 경우에는 잎사귀를 따줍니다. 그냥 크게 따시면 돼요. 파슬리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잡으시고 그냥 뜯으세요. 생강, 넣고 자, 꿀팁 알려드릴까요? 캔 오프너 이렇게 따지 마시고 이렇게 따보세요. 이렇게 열거든요. 그러면 손이 안 베어요. 이거는 손이 베이잖아요. 손이 안 베어요. 그냥 하나의 꿀팁. 자, 이렇게 모든 손질이 재료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늘은 오븐에 들어갑니다. 오븐 온도는 팟시로 375도, 섭시로는 190입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들어갔다가 체크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시고 기름이 어느 정도 뜨거워지면 아까 있던 고기의 반만 저희가 구워줄 겁니다. 굉장히 뜨겁죠? 그리고 소금, 빨리 저어줍니다. 다 안 으깨져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으깨지면서 고기의 색깔을 입힙니다. 이게 첫 번째 레이어예요. 팬이 뜨겁지 않으면 고기가 달라붙으니까 최대한 뜨겁게 해주시고, 팬의 온도는 어차피 떨어집니다. 아까랑 소리 좀 다르죠? 수분도 나오고요. 최대한 으깨주는 겁니다. 아까 소금을 제가 고기를 넣자마자 바로 넣었죠? 소금 넣는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이유는 제 소금 영상 보시면 알아요. 최대한 으깨줍니다. 고기가 다 익었다 싶으면 후추 뿌려줍니다. 고기가 다 익었으면 이 상태로 냄비로 들어갑니다. 아직 고기가 남아있죠, 여기. 이렇게 되면 뜨거운 팬에 다시 한번 기름을 붓고 이번에는 아까 썰었던 양파 들어갑니다. 양파 붓자마자 뭐 해야 된다고요? 소금, 그 다음에 제가 재료 설명해서 안 넣었는데 설탕, 소금 뿌린 것만큼 뿌려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1:1 비율. 그리고 볶아줍니다. 양파에서 물이 나오면서 여기 팬에 달라붙은 고기가 남기고 간 거를 얘네가 다 끄집어 모아줄 거예요. 양파는 숨이 죽고 색이 나올 때까지 볶아줄 겁니다. 밤색이 다 돼가죠.
색깔 나오기 시작하면요, 살짝 물을 부어줄 거예요. 물을 얼만큼 붓는지는 많이 상관이 없어요. 물을 어차피 다 날려줄 거고,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긁을 거예요. 고기에서 나온 맛, 양파에서 나온 맛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싹 긁어줄 겁니다. 이 과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디글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가고 색이 나왔고 아래 거를 다 긁으셨으면 이것도 똑같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을 살짝 부으시고, 아주 살짝, 토마토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살짝 소금, 물만 살짝 나오게, 그리고 약간의 설탕, 토마토에서 물 나오기 시작했죠? 토마토 살짝 숨 죽을 때까지만 해줄게요. 토마토를 넣으신 다음에 토마토 페이스트 싹 다 넣어줍니다. 잘 휘저어주세요. 지금은 아직 수분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데요, 조금만 수분이 날아가기 시작하면 살짝 늘러붙기 시작하면서 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가 완성된 거예요.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밑에가 살짝살짝 늘러붙기 시작했어요. 거의 완성됐어요. 한 번씩만 더 볶아주시고, 이것도 저 냄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냄비에 다 들어갔으면 당근, 육수, 그 다음에 캔 토마토, 그리고 중간불 정도로 올려주시면 펄펄 끓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후라이팬이 달궈지셨다면 기름을 부어주고, 기름을 살짝 달궈주신 다음에 아까 썰어놨던 양파 투하할 겁니다. 색이 나기 시작하면, 식으면 소고기랑 돼지고기 섞은 거 여기다가 소금, 그리고 약간의 설탕, 그러고 나서 빵가루, 파슬리, 그 다음에 후추, 그러고 나서 비닐장갑으로 뭉쳐줍니다. 크기는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드시면 됩니다. 공간이 금이 가는 게 없게 잘 만들어 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깨져요. 이러고 잠깐 냅둬 주세요. 자, 이제 살짝 졸여졌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생강, 생 오레가노, 그 다음에 파슬리, 그리고 바지를 넣어주시고 불을 끕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 비법 재료인 짠! 고추장이랑 카레블랑, 이거를, 고추장은 반 스푼 정도고요, 약간의 매콤한 맛을 주고 카레는 감칠맛을 줍니다. 그리고 다 같이 녹여줍니다. 아직 소스가 별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몇 단계가 좀 더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자, 잠깐 이렇게 냅두고 저희는 마늘을 체크하겠습니다. 마늘이 잘 익었죠? 이렇게 되면 살짝 쉽게 냅둬줍니다.
자, 이 마늘 퓨레는요 아직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를 잡고 체에 한 번씩 걸러주면서 짜줄 겁니다. 마늘이 잘 익었다면 이렇게 잘 나와요. 이거를 다 쓸 거는 아니고요. 오븐에 오랫동안 구워야 해요. 오븐이 아까우니까 다른 용도로도 두고두고 많이 쓰기 때문에 한 번에 조금씩 많이 해주는. 그러고 나서 저희는 한 스푼 더 넣어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잘 보관하시다가 쌈장 만드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 완성이 잘 가죠. 자, 아직 파스타 소스 같진 않습니다. 파스타 소스처럼 만들어야겠죠? 자, 이제 블렌더로 갈 겁니다. 믹서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갈아도 돼요. 곱게 갈아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맛을 한번 봐줘야 됩니다. 아직 좀 더 갈아야 되고요. 좋네요. 이따가 좀만 한 번 더 갈아주고. 그 다음에 치즈를 갈아 넣을 겁니다. 치즈로 마무리 간 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소금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섞어주고 한 번 더 간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으니 밑으로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구리팬을 가지고 오고요. 프라이팬이 달궈졌으면 기름을 살짝 붓고 기름이 달궈지기까지 조금만 기다립니다. 기름이 달궈졌으면 미트볼 붓기 시작합니다. 시어링만 해주고 소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면의 시어링이 끝나면 소스로 투합됩니다. 소스에 머금고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파스타물을 올리고, 파스타물은 약간 짜게 마무리해줍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남성용도 그만큼 투하. 뚜껑은 덮지 마시고 여기에 나온 대로 알단테 9분 알단테로 쿠킹합니다. 9분 맞춰놓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면 삶기가 끝나갑니다. 그럴 때는 프라이팬을 켜주시고 자기가 먹을 소스를 프라이팬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재빠르게 파스타 팟을 가져와서 체에 걸은 다음에 다시 프라이팬으로 돌아와 넣고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불을 꺼주시고 불에서 뗀 다음에 아까의 우리가 먹을 미트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미트볼을 넣지 않고 섞는 이유는 미트볼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플레이팅 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는 바질 시퍼넛을 좀 뿌려주고 치즈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냥 깔끔하게 장식 하나. 그러면 또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일단 미트볼부터.
요리하면서 혼자 카메라 찍는 거는 진짜 어렵네요. 레시피가 쉬웠나요? 좀 어려웠나요? 제가 그래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좀 쉽지 않았나요? 아무리 쉬워 보여도 이런 요리 영상들을 보시고 나면 따라한다 해도 같은 맛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그거 당연하죠. 영상 만드는 저도 알고 구독하시는 분도 알고. 그래서 그거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레시피 분석. 제가 카메라를 다루는 게 서툴어 영상에 안 잡힌 것들도 있겠고, 조금이라도 이 레시피의 이론을 이해하신다면 제가 만든 맛이랑 똑같아질 확률이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제가 조리한 파스타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팬을 달군 후 고기를 볶았습니다. 프라이팬은 항상 달군 다음에 시작합니다. 달군 후 볶는 이유는 고기가 후라이팬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높은 온도에 볶아주면서 다진 고기에 마이야르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이야르 현상은 고기를 후라이팬에 굽는 데 있어 고기의 맛, 레이어를 입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달궈진 후라이팬에 고기를 넣은 후 소금 간을 해준 다음에 마이야르 현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후추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후추 또한 소금을 넣을 때 넣지 않는 이유는 후추는 높은 온도에서 타기 때문에 마무리에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레이어, 맛의 깊이 1단계 완성. 같은 후라이팬을 다시 달군 후 같은 후라이팬에 양파를 볶아줍니다. 그 이유는 후라이팬에 들러붙은 찌끄레기들이 다 플레이버, 다 맛 덩어리입니다. 이거를 프랑스 요리 언어로는 퐁드라고 하는데요. 음식에 맛의 깊이를 더하기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퐁드가 다 붙어있는 후라이팬을 설거지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설거지도 줄이고 맛의 깊이도 늘리고, 또 양파를 볶을 때 양파를 볶으면서 설탕도 같이 넣어줬습니다. 간을 맞추는 용도도 있지만 양파의 브라우니, 색이 갈색될 때까지 볶아주는데요. 설탕도 카라멜라이제이션으로 그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은 타이밍에 설탕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 텐데요. 지금은 그냥 외워두세요. 소금, 설탕 비율 1:1. 양파를 다 볶아주신 후에 물로 다시 한번 디글레이징을 합니다. 디글레이징이라는 걸 통해 아까 말한 팬에 들러붙은 그런 맛 덩어리들을 양파 안에 스며들게 해줍니다. 양파를 볶으면서 맛의 레이어 두 번째를 입혔고, 디글레이징을 해주면서 맛의 레이어 세 번째를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를 볶았고 토마토 페이스트를 볶았고, 다 같은 원리로 같은 팬에서 해줬습니다. 볶으면서 토마토 맛의 레이어 네 번째, 토마토 페이스트를 볶으면서 맛의 레이어 다섯 번째를 입혀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당근은 왜 안 볶았나요? 레시피를 개발할 당시에는 당근도 볶아봤습니다. 하지만 맛을 봤을 때 생 당근에서 나오는 단맛을 더 유지하고 싶었고, 다른 야채들은 볶으면서 맛의 레이어를 완성시켰다면 당근은 그 다른 야채들처럼 볶아주며 같은 맛의 깊이를 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생 야채에서 나오는 다른 맛을 더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당근은 볶지 않고 소스에 들어갔습니다. 당근으로 맛 레이어 여섯 번째. 그리고 나서 육수, 캔 토마토를 넣고 조립니다. 육수가 졸이면서 나오는 깊은 맛, 캔 토마토가 주는 감칠맛을 졸이면서 파스타 소스 맛의 깊이를 더해줬습니다. 맛 레이어 일곱 번째. 육수를 넣고 조리다 보면 육수 안에 있는 젤라틴이 비중이 커지면서 점점 소스의 농도가 맞춰집니다. 영상에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저는 중불에서 45분 그리고 약불에서 45분 조려줬습니다. 하지만 육수에 있는 젤라틴 함량도 다 다르고 모든 스토브 색이 또한 다르며 냄비 열 전달률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원하는 농도를 아신 다음에 그 농도까지 졸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농도가 다 맞춰질 때쯤 불을 끄고 허브를 넣습니다. 허브를 처음부터 넣고 끓이다 보면 허브색이 다 밤색으로 변해서 허브 향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을 꺼주신 다음에 허브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 남아있는 열로 허브 속에 있는 향을 추출해 소스에 배이도록 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허브를 더해줌으로써 맛 레이어 8. 허브를 넣으신 다음에 제 비밀병기였던 카레블락과 고추장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 작은 카레블락이 이 파스타 소스에서는 굉장히 깊은 맛을 줍니다. 고추장 또한 발효 음식이다 보니 맛의 깊이에 영향을 끼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맛 레이어 9, 그리고 10. 그리고 이 레시피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구운 마늘 퓨레. 모든 요리사들이 구운 마늘을 쓰지만 한국인이라면
구운 마늘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운 마늘이 주는 그 깊은 향과 맛을 더해줌으로써 제 소스는 완성됩니다. 맛의 레이어 11. 이때쯤이면 맛의 깊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1차원적인 토마토 맛만 나는 토마토 소스 맛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볶으면서 모든 간을 해둔 야채들과 카레하고 고추장 때문에 간은 얼핏 맞을 겁니다. 하지만 육수하고 캔 토마토에는 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간이 밍밍할 거예요. 그래서 소스를 다 갈아주신 다음에 파마잔 치즈를 더해줌으로써 먹었을 때 혀에서 느껴지는 그 약간의 텍스처를 주면서 파마잔 치즈의 감칠맛과 짠맛으로 마무리 간을 맞춰주는 겁니다. 제가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해가면서 배운 걸 응용해가면 제가 쉬는 날 개발한 파스타 소스입니다. 처음에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점점 구독자가 늘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혹시나 따라해서 집에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면 제가 행복하겠다는 판단을 내려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